네,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예민한 문제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인생을 살면서 각자 사정이 없는 사람이 없고 또 이제 입장이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시간에는 그 어느 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도 현재까지 나온 사실관계들을 토대로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옳다 그르다를 논하기보다도 제 관점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판단은 여러분이 스스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현재 대우조선해양 도크 안에 이제 이 0.3평 철장에서 이 시위를 하고 있는 분은 유최한이라는 이제 분인데요. 지금 이제 이분이 이 과정에까지 이르게 된 히스토리를 보면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간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A 업체에게 하청을 주고 이렇게 하청을 받은 A 업체는 또 B 업체에게 재하청을 줍니다. 그래서 유치한 씨를 포함해서 B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B 업체가 폐업을 하게 됩니다. 업체가 폐업을 했으니까 이 A 업체는 다시 새로운 C라는 업체를 찾아서 하청을 주는데, 그런데 이제 또 문제는 이 C 업체도 이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채 폐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 문제는 기존 하청이 폐업하고 새로운 하청이 들어올 때마다 임금이 조금씩 깎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지난 7년 동안 유치한 씨는 회사가 6번 바뀌었고요. 결국 지난 6월 22일에 유언장이랑 휘발성 신호통을 들고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그럼 유치한 씨를 포함해서 이 하청 노조가 주장하는 건 뭘까요? 가장 큰 부분은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간 조선업 구조조정이 시작되던 시기부터 작년까지 임금이 대략 30% 정도가 하락을 했는데 이걸 다시 인상을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분이 그 용접공으로만 20년 동안 일을 했는데 시급이 아직도 10,000원이라고 하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단순히 이 제목만 보고 돌연해서 기사를 보면 아니 현재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데 무슨 임금을 30%나 올려달라고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이들이 요구하는 거는 과거 불황이었을 때 깎였던 그 30%를 다시금 복원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대우조선해양 측은 이의 10분의 1 토막인 3% 인상밖에 못 해준다고 하면서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대우조선해양은 왜 섣불리 임금을 올려줄 수가 없는 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이 기사의 제목처럼 임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그 과거 대거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서 대주주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임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회사 마음대로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의 재정적인 측면을 관리하는 이 산업은행이 가이드라인 폭을 넓혀주지 않으면 섣불리 인상하는 결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조선업 특성상 선가가 자동차처럼 그때그때 오르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원자재 값은 더 오르고 있고, 또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을 사용하지 않고 자동화로 돌리자니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르는 물가처럼 인건비도 같이 올라야 되는데 현 시점은 인건비를 올릴 만큼 선가가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대우조선해양의 부채 비율은 이거보다 조금 더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무려 574%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양측에서는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더해서 현재 그 하청업체 측에서는 이런 사례가 많아져야 대기업들이 이 하청의 갑질도 못하고 또 착취도 적당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대우조선해양에서 파업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만약에 임금 인상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대우조선해양을 문 닫게 하고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으로 옮겨서 거기에서도 파업을 할 거라는 얘기가 심심찮게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 문제는 좀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일단 대우조선해양 측에서 이번에 발생한 파업으로 인해 현재까지 한 7천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추산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도크에 정박 중인 이 배들의 지연 배상금까지 합치면 피해 금액은 수백억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외신 뉴스를 보면 파업이 만약에 장기화되면 조만간 수주를 중단도 해야 되고, 또 심지어 기존의 계약권도 해지해야 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선사들에게 최대 수백억 원에 달하는 지연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정부는 임시 방편으로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거 투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현재 이 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세세하게 나누면 더 많은 비자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비전공 생산 인력이라고 해서 이제 E9 비자, 그리고 이제 이 전문 인력 전공자라고 해서 이제 E7 비자로 나눠지는데, 이번에 이제 정부가 단행한 정책은 이 E7 비자 쿼터제를 폐지하면서 이제 채용풀을 더 늘려줬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600명으로 제한되어 있던 쿼터제를 이제 폐지를 한 것이죠. 물론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일을 못할 거라고 편견을 갖고 바라보면 안 되는데, 실제로 이제 반장으로 일하는 외노자 같은 경우도 통역하라고 반장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일을 잘해서 반장인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죠. 왜냐하면 바로 이제 품질 문제 때문입니다. 보통 이제 조선소에서 기술자 한 명을 키우려면 최소 3년이 걸린다고 하죠. 특히 이제 최종 조립 단계인 이 탑재 공정에서 일할 사람은 이제 5년 동안 배워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근속 연수도 짧고 또 빨리빨리 대체되는 외국인 노동자들로 이제 이 산업을 메우겠다는 건 이제 품질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랑 이제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만으로는 일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이제 원청에서도 알고 있을 텐데 매우 근시안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그 대우조선해양이 이슈가 돼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사실 이것 말고도 이제 다른 문제가 또 하나 있죠. 바로 이제 지난 4월에 이 현대중공업도 이제 군산조선소를 이제 재가동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은 전 세계 최대 규모의 군산조선소가 가동되면 앞으로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50척에서 60척 정도의 선박 건조를 더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시켰지만, 실물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과연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려고 할까라는 물음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은 힘들고 위험할 텐데 거기에다가 언제 다시 문을 닫을지 모르는 조건에다가 임금도 당연히 안 좋은 상황에서 굳이 이제 사양 산업을 할 사람이 있을까라는 물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현재 군산조선소의 계획은 이제 인력을 확보한 뒤에 이제 블럭을 선행해서 보내는 방식으로 작업을 할 거라고 하는데, 그런데 현재는 그 블럭을 만드는 사람조차 모집이 이제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뭐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블럭 복사열 때문에 이제 안전화가 다 녹을 정도로 이제 뜨거운 곳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제 이런 와중에 오늘 아침에 이제 노사가 이제 임금 인상안에 대해서 의견을 좁혔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노조는 30%를 요구하는데 사측은 4.5%, 노조는 5% 인상으로 합의를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설마 5% 인상을 하청해서 합의했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얘기가 잘 돼서 협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불법 파업은 처벌을 받아야 될 거고, 또 한국에서 이제 노조 이미지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제 한번 숙이게 되면 이제 다른 조선소들도 이제 일어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공권력이 투입되는 그런 사태만큼은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